안녕하세요. 고현암 신지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셨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요, 간단하지만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울 6억 이하의 아파트냐, 아니면 도심권의 6억 이하의 다세대 주택 빌라냐,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파트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빌라가 좋으신가요? 당연히 아파트가 좋다라고 하겠죠. 근데 서울 6억 이하의 아파트 찾으실 수 있나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파트와 빌라를 나누는 개념이 실거주냐 아니면 투자냐, 이 둘 중 하나로 좁혀질 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당연히 실거주의 용도라고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재개발이라던가 뭐 주변에 호재라던가 이런 것들,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가 높은 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죠. 주택 밀집 지역이냐, 개발 호재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아파트를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실거주용이잖아요. 도심권 안에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죠. 뭐 80억대, 50억대, 뭐 작게는 20억대.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6억대. 6억대 아파트가 서울에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4억대 아파트를 말씀드렸고, 처음부터 제가 유튜브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서울에 6억대 아파트, 특히나 거의 대부분이 6억대 아파트들이요, 나홀로 아파트들, 한두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곳이 지금 어디냐? 주택 밀집 지역에 6억대, 5, 6억대가 있고요. 5, 6억대의 빌라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를 보고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거주 대 투자로 봤지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나뉘느냐, 또 지역으로 따지면 주택 밀집 지역이냐 아니면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이냐, 이렇게 따져서 같은 6억대여도 주택 밀집 지역과 개발 호재로 나뉘게 되는 거겠죠. 자, 이 아파트가 어딘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예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이상으로는 이런 아파트가 제일 좋겠죠. 이상적인 아파트는. 근데 이 아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딱 보자마자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그 아파트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아파트인 거죠. 우리가 6억대 아파트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 아파트가 어디냐? 신내 4단지입니다. 신내동, 중랑구 신내동입니다. 여기가 6억은 아니고 5억 초중반 정도 하지만 6억 아래에 있는 아파트를 찾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아파트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은 어디냐? 여기인 거죠. 이상으로는. 자, 그래서 현실을 좀 타협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파트들, 반포, 아리팍 같은 아파트들은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거였냐? 그 전에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언젠가는 신내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6억 이하의 이런 아파트들도 당연히 이제 뭐 가격을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반포처럼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비교를 해드리냐? 이상과 현실을 비교를 하면서 입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지를. 결국에는 도심권 안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과 땅 가격이 정해지고요. 같은 아파트 상품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를 고를 때도 항상 입지를 고려해 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같은 연식, 거의 비슷한 연식 같죠? 얘가 조금 더 늙어 보이고, 얘가 조금 더 신식 건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둘 다 어쨌거나 15년 이상 된 건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가격이 어떨까요? 여기 같은 동네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정말 비슷하죠, 다. 빌라는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쵸? 자, 그런데 가격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의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은 10억짜리 빌라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3억 3천짜리 빌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입지적으로 틀린 거예요. 사이즈는 같아요. 실평수 13, 14평 정도 되는 것들. 둘 다 중화동 여기 같은 경우는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반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동의서를 작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개발지예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개발지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가격이. 왜? 입지가 틀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0억짜리 빌라가 아파트로 바뀐다면 얘는 과연 얼마짜리가 될까? 못해도
3, 40억짜리 아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3억 3천짜리 이 빌라를 가지고 입주권이 나온다고 했을 때 중화동 쪽에서는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지급에서 최근에 들어온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호가가 10억에서 11억 정도 호가를 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나오더라도 9억에서 10억짜리 아파트인 거예요. 금액이 차이가 나죠. 물론 얘가 저렴하죠. 얘가 저렴해. 근데 가치로 따지면, 미래 가치로 따지면 얘는 3, 4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 얘 같은 경우는 중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얘는 9억에서 10억짜리 동네에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의 차이가 이렇게 나중에 향후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가 되더라도, 새 아파트가 되더라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 그 입지의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천차만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화동 쪽에도 뭐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 추가가 된다거나 대형 개발 호재가 많이 빵빵 터진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도 충분히 2, 30억대 가겠죠. 근데 그렇지만 베드타운 쪽으로 가는 곳들, 군자 위쪽으로 베드타운 가는 곳들은 제가 볼 때는 업무시설이 확충되는 거는 글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위쪽으로는 뭐 광운대 역세권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의료 클러스터가 들어간 창동 역세권 개발한다거나, 자, 차량기지, 그쪽 빼고는 업무시설이 더 확충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는 이렇게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입지를 조금 보자. 빌라를 보더라도 입지를 보세요. 뭐 간혹 가다가 저렴한데 빨리 되는 사업지 이렇게 찾으시고 나는 무조건 아파트만 받으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내 돈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개발 호재가 있고 업무시설이 확충되는 도심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10억짜리와 3억 3천짜리 빌라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투자금은 물론 이 4억, 뭐 1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투자금에서도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거예요. 제가 이 가격이랑 위치를 제가 만약에 지워버리고 처음에 했으면 같은 동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였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위치를 보고 나서 아, 그렇지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는 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공공재개발, 뭐 공공주도 복합사업,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가로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무화주택, 무화타운, 역세권 개발 사업, 도시환경 주거 정비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입지를 가장 먼저 따지신 다음에 투자를 해보세요. 이런 곳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들이 이번 달에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지 한 10군데 정도를 시범사직으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속통합도 그렇고 모아타운도 그렇고 2차 공모에 대한 것들, 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면 발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이 입지를 딱 봤을 때 어디를 보느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지만 도심권으로 좀 보세요. 도심권으로 제발 귀를 기울여서 어디에 개발 호재가 많은지를 조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지역이나 나는 그냥 아파트만 되면 돼, 그럼 이런 지역 가세요. 이런 지역, 이런 지역들 가시면 돼요. 끝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 가시면요 아파트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리에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딱 박힌다라고 하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 호재, 지금 용산을 필두로 가장 큰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용산을 필두로 서울역, 그 다음에 세운지구, 그 다음에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 이렇게 있어요. 3도심 위주로 좀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도심을 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오늘 한준평은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투자를 하세요. 제가 지금 투자를 하라는 게 부동산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덜어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차라리 그런 거라도 투자를 하세요. 돈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곳들에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그런 주식 상품에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 상황에 맞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다가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거든 간에 투자를 꼭 해보세요. 안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안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